안녕하세요. 채널을 찾아주신 구독자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종종 선행적인 진보의 서사로 이해되지만 때때로 고고학적 발굴은 이러한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발견을 낳습니다. 이 영상 시리즈는 시대를 초월한 유물과 소실된 기술을 탐구하며 인류의 지적 유산이 어떻게 존재하고 소실되고 재발견되는지를 다각도로 조명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과거의 경이로운 기술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들을 통해 익숙한 역사를 넘어선 시간의 흔적들을 추적하고자 합니다. 에피소드 1. 인류의 새벽. 기원전 미스터리 유물과 소실된 이야기. 우리는 인류의 역사를 농경을 시작하며 정착했고 문자를 발명하며 지식을 축적했으며 기술을 발전시키며 문명을 일구었다는 천연적인 진보의 서사로 이해해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때때로 우리의 믿음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던집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경이로운 기술과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담은 유물들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이 영상 시리즈는 이른바 오퍼치라 불리는 유물들을 과학적이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재조명하며 초자연적인 힘이 아닌 위대한 고대 인류의 지적 유산을 탐구하는 여정입니다. 지금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들을 찾아 인류의 새벽으로 떠나보시죠. 제일막, 괴베크리 테페, 문명의 설계도, 하나, 기존 학설을 뒤집은 충격. 기원전 약 1만 2천 년 전 농경이 시작되기도 전에 인류는 거대한 돌기둥을 옮기고 조각하여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튀르키예의 괴베크리 테페는 그 규모와 정교함으로 인해 인류 최초의 신전으로 불리며 기존의 역사관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죠. 우리는 보통 농경을 통해 정착 생활을 시작한 인류가 안정된 사회를 기반으로 종교와 문명을 발전시켰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괴베크리 테페의 발견은 정반대의 가설을 제시합니다. 인류는 먼저 종교적인 목적을 위해 모였고 그 거대한 건축물을 유지하기 위해 정착 생활의 필요성을 느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 최신 발굴이 밝혀낸 진실. 이러한 충격적인 발견 이후로도 괴베크리 테페에 대한 연구는 계속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의 발굴은 기존의 이해를 더욱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터키 정부는 괴베크리 테페에서 제물로 바쳐진 것으로 추정되는 인간 조각상이 추가로 발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 유적의 종교적 성격을 더욱 뚜렷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사실은 최근 몇 년간의 연구에 따라 괴베크리 테페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단순한 신성한 장소에서 복합적인 정착지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2015년 이후 진행된 발굴 조사에서 연구자들은 유적지 내에서 화덕, 물을 모으는 물통, 그리고 주거지로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이 거대한 유적지가 단순한 의례적 장소가 아닌 사람들이 연중 내내 거주했던 생활 공간이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기존의 인류 문명 발전 순서에 따르면 농업이 영구적인 정착을 이끌고 그 후에 복잡한 사회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괴베크리 테페의 사례는 거대한 공동체와 복잡한 조직이 먼저 나타났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야생들의 재배와 같은 농업의 전조 현상이 발전할 수 있다는 새로운 인과 관계를 제시합니다. 이는 신앙과 사회적 결속이 농업혁명을 촉발했다는 급진적인 가설의 강력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셋, 미스터리 그 진정한 의미. 괴베크리 테페의 가장 큰 미스터리는 이 거대한 유적지가 왜 기원전 8200년경에 돌연 쇠락하고 거대한 양의 흙으로 의도적으로 묻혔는가 하는 점입니다. 초기 발굴팀은 인류가 유적지를 의도적으로 매몰했다고 주장했지만 최근의 집안 조사에서는 자연적인 경사면 침식의 증거도 발견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단 하나의 이유가 아니라 자연적인 침식과 의도적인 매몰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괴베크리 테페의 매몰 미스터리는 우리가 단 하나의 극적인 해답을 기대하는 것과 달리 과학적 조사가 어떻게 하나의 현상을 둘러싼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밝혀내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사례입니다. 또한 유적의 건축 기술은 초기에 가장 크고 정교했으나 후기로 갈수록 그 수준이 저하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어쩌면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고대 인류가 어떤 위기에 직면하며 더 이상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감당할 수 없었음을 보여주는 슬픈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제이마, 스톤헨지, 거석이 품은 비밀. 하나, 미스터리를 넘어선 가설들. 영국 솔즈베리 평원의 우뚝 솟은 스톤헨지는 수세기 동안 천문대였는지 종교적 성소였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스톤헨지의 목적이 훨씬 더 복잡하고 정치적이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2025년 발표된 UCL 고고학 연구소의 논문은 스톤헨지 건축에 사용된 돌들이 웨일스와 스코틀랜드 북부 등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먼 지역에서 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스톤헨지가 종교적 목적을 넘어 당시 각기 다른 지역에 살던 부족들을 하나로 묶고 공동의 정체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 상징물이었을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각 부족이 자신들의 성스러운 돌을 기증함으로써 거대한 공동체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단결 기념비였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가설들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거대한 공동체의 단결을 상징하는 기념비는 동시에 종교적 의례의 장소이자 계절을 계산하는 천문대, 그리고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위한 신성한 묘지였을 수 있습니다.
스톤헨지는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진 정적인 유물이 아니라 고대 사회의 다양한 기능을 아우르며 수천 년에 걸쳐 그 역할이 진화해온 살아있는 복합체였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둘. 경이로운 운반 기술의 비밀. 그렇다면 이토록 거대한 돌들을 어떻게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옮겼을까요? 이 또한 고고학계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입니다. 최신 연구 중 하나는 돼지 기름지방 운반 가설입니다. 스톤헨지 주변 발굴지에서 발견된 도자기 잔해에서 일반적인 식용 목적보다 7배나 높은 지방들이 검출되었는데 연구팀은 이것이 무거운 돌썰매의 윤활제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지질학자들은 거대한 돌들이 인간의 힘이 아닌 마지막 빙하에 의해 솔트베리 평원까지 운반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을 주장합니다. 이 두 가설의 병조는 단일 학문의 관점으로는 고대 문명의 미스터리를 완전히 해명할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고고학자들은 인간의 기술력에 초점을 맞추고 지질학자들은 자연적 과정의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두 이론은 각각 인간의 경이로운 지혜와 자연의 위대한 힘을 증명하려는 학문적 논쟁을 상징하며 고고학과 지질학, 그리고 화학 분석과 같은 과학적 접근이 무적지의 진정한 역사를 밝혀내는 유일한 방법임을 강조합니다. 진정한 미스터리는 어떻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해답에 도달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3막 파이스토스 원반과 보이치 필사본. 해독되지 않은 지식. 하나. 파이스토스 원반. 2000년을 앞선 기술. 기원전 1750년 미노아 문명의 중심지에서 발견된 파이스토스 원반은 점토판의 활자처럼 미리 만들어진 도장을 찍어 문자를 새겼습니다. 이는 구텐베르크의 활판 인쇄술보다 무려 2000년 이상 앞선 개념이었죠. 하지만 이 혁신적인 기술은 이 원반 단 한 점으로만 남았습니다. 당시 사회는 이 기술의 증가를 알아보지 못했고 그 지식은 인류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이 원반의 진품 논란이 한때 있었지만 최근의 발굴과 분석으로 진품임이 확인되며 고고학적 가치를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둘. 보인치 필사본.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책. 보인치 필사본은 15세기 초에 제작된 것으로 지금까지 어떤 언어로도 해석되지 못한 채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이 책에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듯한 식물과 알 수 없는 별자리들이 가득합니다. 미국 국가안보국의 NSA의 최고 암호학자들과 최신 인공지능까지 동원됐지만 그 어떤 의미 있는 해석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의 가설들은 이 책이 사라진 언어로 쓰인 논문, 특정 시대의 암호화된 메시지, 혹은 작가가 상상 속 세계를 기록한 개인적인 설정집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한편 인공지능 분석은 책의 기묘한 식물들이 실제 식물의 여러 부분을 조합한 합성 식물일 수 있다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셋. 기술의 소실과 정보의 단절이라는 진정한 비극. 왜 이토록 중요한 지식의 흔적이 단 한 점의 유물로만 남았을까요? 파이스토스 원반과 보일치 필사본은 기술이나 언어 자체의 소실뿐만 아니라 그 지식을 이해하고 전승할 수 있는 정보의 단절이 얼마나 심각한 미스터리를 남기는지 보여줍니다. 파이스토스 원반은 사회적 여건이 기술의 발명을 따라가지 못해 묻혀버린 사례를 보여주고 보일치 필사본은 그 지식을 해석할 수 있는 공동체가 사라진 비극을 상징합니다. 진정한 미스터리는 유물 그 자체가 아니라 문명 간의 단절, 기술의 역행, 그리고 지적 유산이 어떻게 취약해지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에 있습니다. 제3화 바이블 파이프. 과학이 밝혀낸 진실. 하나. 미스터리의 탄생. 인류의 역사 속에는 공동 초자연적이거나 외계의 산물로 오해받았던 유물들이 존재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중국 칭하이성 외딴 지역에서 발견된 바이블 파이프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녹슬지 않은 파이프 모양의 구조물들은 마치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고 일부 사람들은 이를 외계인의 유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둘. 과학 미스터리를 해체하다. 하지만 과학적 분석은 이 외계의 기술이 사실은 자연의 위대한 결과였음을 밝혀냈습니다. 지질학자들은 이 파이프들이 화석화된 나무 뿌리의 주형임을 증명했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퇴적물이 고대 나무 뿌리 주변에 쌓인 후 뿌리는 썩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남은 주형이 파이프 형태로 굳어진 것입니다. 이는 지질학적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 자연적인 은결체의 한 종류로 인공적인 구조물과는 무관함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또한 50만 년 된 점화 플럭으로 알려졌던 호수 유물이나 30억 년 된 외계의 구체로 불렸던 플럭스도포 구체와 같은 유사 사례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모든 미스터리에는 과학적인 해답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입니다. 이 유물은 앞선 유물들과 달리 미스터리가 과학으로 해명된 완벽한 사례입니다. 이 섹션은 단순한 해명을 넘어 어떻게 잘못된 정보와 초자연적인 것에 대한 인간의 환상이 결합되어 오파츠라는 신화를 만들어내는지 그 메커니즘을 시청자에게 명확히 설명해줍니다. 에피소드 전체의 핵심 메시지인 진정한 경이로움은 과학적 진실에 있다를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클라이맥스 역할을 수행합니다. 에필로그. 진정한 경이. 우리가 추적한 미스터리의 해답은 초자연적이거나 외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놀라운 지성을 가진 고대 인류의 지혜와 끈기, 그리고 기술력이었습니다. 게베클리테페는 신앙을 위해 수십 톤의 돌을 옮겼던 인류의 위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스톤헨지는 천문학적 지식과 사회적 통합을 염원했던 공동체의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파이스토스 원반과 보인치 필사본은 지식의 단절이 얼마나 큰 미스터리를 남기는지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그리고 바이블 파이프는 과학적 사고가 우리가 상상하는 모든 미스터리를 해결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이 유물들은 단지 과거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의 경이로운 여정을 기록한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들이며
진정한 미스터리는 우리가 잊고 있던 인류의 위대함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의 미스터리를 탐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들 시리즈의 첫 번째 여정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또 다른 미스터리 인물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다음 에피소드 제국의 기술과 오해에서 또 다른 시간의 조각을 찾아 떠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기다려주세요.